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시아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 소도시 몬터레이 파크에서 음력설 전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몬터레이 파크에서 최소 11명이 사망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아이오와주에서도 학생 2명이 사망하는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기관 등을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데웨이드 판결 50주년을 맞은 지난 22일 낙태약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글랜뷰에 위치한 마리아노스 대형 마켓에서 직원들 간의 말다툼이 총격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1일 토요일 일리노이주 락포드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신을 실은 장례식 차량이 하루 동안 분실된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차량은 다시 찾았지만 그 안에 있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 소도시 몬터레이 파크에서 음력설 전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2일 LA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20분경 몬터레이 파크의 댄스 교습소인 스타댄스 스튜디오에서 72세 아시아계 남성인 휴켄 트렌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남성 5명과 여성 5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1명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해 사망자들은 모두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50에서 60대로 조사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총격범은 사건 발생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총격범이 일부 피해자를 겨냥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무작위로 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총격범이 겨냥한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총격범이 사건 발생 댄스 교습소의 단골 손님이었으며 교습소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몬터레이 파크에서 최소 11명이 사망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아이오와주에서도 학생 2명이 사망하는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후 12시 53분경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교육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2명이 사망하고 교사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해당 센터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스타츠 라이트 히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영리 봉사센터로 알려졌습니다. 총에 맞은 학생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교사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지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용의자 중 1명은 차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은 무작위 난사가 아니다라며 분명히 누군가를 표적으로 한 총격 사건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기관 등을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23일 혁명수비대 협동재단과 재단의 이사 5명, 이란 정보보안부 부장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4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협동재단은 수비대의 각종 투자와 사업을 관리하며 얻은 이익으로 수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지원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은 시위대를 향한 기관총 사격 등을 지시해 주민 수십 명을 사망케 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데웨이드 판결 50주년을 맞은 지난 22일 낙태약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낙태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여성들에게 이 같은 권리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로데웨이드 판결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낙태약 문제를 포함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낙태권 판결을 번복,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판결을 폐기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글랜뷰에 위치한 마리아노스 대형 마켓에서 직원들 간의 말다툼이 총격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은 지난 20일 금요일 워킹한 로드 글랜뷰에 위치한 식료품점인 마리아노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직원들 간의 말다툼으로 시작된 총격 사건에서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총은 빗나가서 부상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찰은 해당 직원의 자택에서 총기를 발견했고 31세 총격범인 안토니 레스케 용의자를 1급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토요일 일리노이주 락포드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신을 실은 장례식 차량이 하루 동안 분실된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차량은 다시 찾았지만 그 안에 있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피해 차량은 2012년식 회색 크라이슬러 벤으로 조사된 가운데 지난 토요일 21일 일리노이주 락포드에서 차량이 분실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해당 차량을 추적했고 바로 다음 날인 22일 일요일 저녁 추적이 성공해 차량을 다시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차량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은 분실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4도, 밤 최저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